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시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 시험을 150일 앞둔 지금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내용을 공약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0%, 300명인 국회의원의 10%, 30명이죠.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죠. 똑같은 자격으로 나선 건데요. 우선요, 요 의원 정수 얘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중에서 눈과 귀를 잡았던 부분,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수성 실험해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신의 사도업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빌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50분도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고 목이 쉬었어. 많이 아프겠죠, 뭐. 아픈데 콕 찔렀어. 아, 김기현 대표가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외쳤어요,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오늘 전지구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각각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논평 짧게 한 30초씩 해주세요. 우선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여당다움도 없고 대표다움도 없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연설에 좀 자극을 받으셨는지 내용을 다 바꾸고 리허설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야당 대표 연설과 무관하게 여당은 어쨌든 국정 운영의 기조, 목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여당다운 포용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마치 그 야당의 대변인 같은 이제 그런 투로 야당과 싸우겠다. 이게 여당 대표로서 그 할 만한 연설의 격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일단 스타일상 좀 이례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본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예, 아니 그리고 일단 대중연설 스타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디 그러니까,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 장소처럼. 예,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집회 현장에서 이제 대중연설을 할 때 모습하고 비슷해서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는 남탓 많이 하고 뭐 그래도 되는데 여당 대표는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더군다나 정권이 바뀐 지가 이제 1년 간 넘어가기 때문에 내용 중에 지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어떤 적폐 내지는 구습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연설을 듣는 여당 의원들의 표정, 그리고 야당 의원의 표정, 아까 영상에 잡혔죠? 박수 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아주 상반된 모습이 또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짧게 좀 전해드렸고요. 사실은요, 오늘 내용 측면에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남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입법을 마구 남발해서 경제공해 사회분열 일으킨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죠. 여기에 10%니까 30명을 줄이자는 주장과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이 얘기는요, 최기식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최기식 변호사께요. 의원 정수 10% 정도 줄이자. 일단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 의견 좀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10%라는 수치가 나온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예. 오늘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원, 가벌, 병정, 무 해서 5명, 수원시 안에 5명의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있고 제 고향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밀양, 창녕, 어령, 함안 4개 시군이 지금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 국회의원 그 주말에 지금 내려가서 지역 살피려면 예. 엄청 힘든 거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예. 지역 대표성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역 소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이 누리는 총액 그 뭐 비용 예산 예. 그거를 한정시킨 다음에 오히려 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더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차라리 늘려야 된다. 예, 그렇지만 국회의원 특권을 더 많이 내려놓게 하는 그 보좌관 수도 줄이고 예. 여러 가지 특권을 줄여서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방금 최 변호사 얘기하신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로 예. 보면요. OECD 평균이 인구 8만 명당 국회의원 1명꼴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8만 명을 대표를 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2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16만 명 정도 대표가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고요. 예.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 하에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되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각종 특권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의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비용 총액을 동결하는 전제 하에 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런 대안도 나왔었거든요. 비용이나 지원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의원 숫자를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근데 이제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줄이면은요. 예. 희소성이 확대되고 특권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개혁의 방안이 아니고 당대표께서 저 정도 얘기를 하시려면 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합의를 만들어서 당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론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최 변호사님 의견도 다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성급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요. 박찬환 교수님하고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께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박찬환 교수님이 이 10% 줄이자. 일단 찬반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만약에 정치 개혁이라면 예. 10% 가지고 안 되죠. 50%, 90% 줄여야 됩니다. 90%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예. 의원 정수 축소가 마치 정치 개혁인 양 예.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국민들이 정치권을 욕하고 정치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숫자가 많아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법 만들고 한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예.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쌈질만 하니까 국회의원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지 숫자 10% 줄인다고 국민들이 감동받습니까?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10%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아닐 텐데 예.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다 조장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본질을 정확하게 짚으시라. 그럼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 주장을 왜 내놨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 혁신, 우린 혁신하고 있다. 예. 앞으로 이제 총선을 다가오고 중도층에게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것을 갖다가 정치 혁신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혁신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혁신 주장하고 있다.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좀 본질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세 분 패널 분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김기현 대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 이번에 김용남 전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원 정수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한다. 일단 줄이는 거예요. 의원 수를 보면 우리가 유럽보다는 의원 수가 적어요. 인구당 뭐 대략 보면 유럽 쪽보다는 우리가 적고. 근데 예.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양원제입니다만 상하 의원 합쳐서 535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는 우리보다 한 6배, 7배 정도 3억, 많으니까. 뭐 3억대 아닙니까? 3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인구수 대비하면은 예. 훨씬 적죠, 의원 수가.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 200석, 북한 100석. 그래서 통일이 돼도 300석의 단원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의원 정수를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미리미리 좀 줄여놔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통일 이후에도 단원제로 300석 유지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까지 염두를 해서선 줄여야 된다. 이런 너무 먼 근거네요. 얘기고요. 박원석 일단. 전 의원. 예, 너무 먼 얘기고 일단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근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예요. 때문에 주라는 게 거의 국가 수준의 독립성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지사, 주의회가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와 이 내셔널 이 의회 같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예. 결코 미국이 우리보다 이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원 수가 적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연방제 국가는 아닙니다만 예. 사실 우리도 광역 의원들도 있고 기초 의원들도 있죠. 그러네요. 그 합쳐보면 우리가 더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우리가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이란 타이틀 자체를 다 합쳐보면 숫자 꽤 된다. 아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오늘 약간 토론처럼 가셨는데 일단 뭔가를 주장을 던졌어요. 여러 반응들이 있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앞선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중에서 중국인과 관련해서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지금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일정 거주 기간을 거치게 되면 투표권을 우리가 줍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박찬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지 투표권이 있는데 예.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주권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예. 3년이 지나야지 그제서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고 3년 정도니까 꽤 그래도 오랜 기간 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렇죠. 거의 사실상 우리 국민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치 투표권 주고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1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선거구가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수백 개의 선거구로 그렇겠죠. 쪼개져 흩어져 있습니다. 있죠, 전국으로. 예.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세 번째,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류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음악 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굉장히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다양성과 개방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국가다. 이런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에게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제도가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 잘 돼 있는 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예.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중국 봐봐라. 중국이 투표하는 나라입니까? 투표도 안 하는 나라예요. 중국에서 투표권 안 주는데 우리는 왜 투표권 주느냐? 본질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좀 소탐 대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민 문호를 훨씬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예.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는 물론 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닙니다만 적용이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또 언급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위 비급여 치료를 받으러 오면 이제 의료 관광을 오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하죠. 예. 한국에 들어와서 값비싼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거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싼 치료. 그렇죠. 그런 예. 거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달 1일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의료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고 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달 1일 기준인데 아니 이게 들어와 갖고 값비싼 암 치료 몇 천만 원씩 의료보험공단에 부담을 지우는 치료를 받고 소위 출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예. 생기는 건데 이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른 분께도요. 뭐 지금 박찬영 교수님께서 벌써 발언권 신청하셨어요. 아까 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투표권 주는데 예. 영주권만 얻고 실제 생활을 외국에서 하는 사람 그럴 수 있네요. 1년 예를 들어 뭐 3년 내에 예. 내내 외국에 있다가 투표권 행사로 들어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를 했다던가 예. 이런 자격 요건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갈 수도 그렇죠. 있다. 또 두 번째 아까 건보 얘기하셨는데 예. 지역 건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거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화를 시켰거든요. 이 먹튀 예. 논란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직장 건보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데 가끔 들어와 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럼 완전 치료 목적으로만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부양자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예. 건보 혜택 따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외국에 사니까 이 소득이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 2천만 원 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예.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얘기는 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개선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중국인에게 투표를 주느냐, 예. 어떻게 외국인이 먹튀하느냐, 이건 악선동에 가까운 거죠. 토론이 아니라. 자, 박원석 전 최기식 변호사께는요. 아까 뭐 중국인 투표권 포함해 그다음에 건보, 특히 건보 문제가 사실 이거 재정하고 직결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먼저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상호주의 관점에서 지금 투표권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예. 피부양자 적용 범위도 그렇고 지금 그 상호주의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요. 예. 법무부에서 이미 투표권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도 과거에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딱 찍어서 중국인이 뭐 79%다. 예. 중국인들한테 마치 우리가 이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 국회에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할 문제지. 이거는 최근에 조성돼 있는 이른바 이제 반중 정서에 여당의 대표가 편승해가지고 일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반중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국익이나 외교에 미칠 예.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예. 이런 걸 좀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기식 변호사.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건강보험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뭐 변호사 생활 하다 보면 예. 사실 1년에 내년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피부양자 조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치료만 받고 나가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그 많은 비용들을 예. 그쪽에서 다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 중국 그 지방자치단체 영주권 3년 가진 분들, 3년 이상 예. 거주자들 투표권 주시는 문제도 아마 10만 명 중에서 8만 명 가까이, 80% 가까이가 이제 중국 그 외국인이다 보다 보니까 아마 혹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예. 어떤 표 쏠림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염두를 두고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영주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하신 분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예. 협약을 해서 상호주의를 채택한다든지 좀 더 지금 어차피 여당 당대표가 저 문제를 꺼냈으니까 좀 더 진전된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앞서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고요. 오늘은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 두 모습이죠? 간단하게 김용남 의원과 박원석 의원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했다? 이거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전 의원. 저야 당연히 김기현 대표. 당연히 김기현 대표다. 뭐 말할 질문이 이상하다. 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원석 저는 의원.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비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답이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제 연속적으로 두 거대 정당의 대표들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각각 어떤 논쟁거리, 어떤 쟁점 이런 걸 한 번씩 툭 던졌어요. 사실 오늘도 꽤 토론처럼 패널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